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 찾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이기도 하고 테크주도 물론 이제 AI랑 맥이 닿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MLCC도 그렇고 PCB 기판 쪽도 그렇고 굉장히 관련주가 강세더라고요. 그거는 IT 기기 쪽. 실제 뭐 IT 쪽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나는 하고 싶었냐면 네. 또 우리 또 IT 쪽에서 우리 이영수 대표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IT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도 그래 왔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조금 드렸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나오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본 적도 있지만 조금 더 그게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이 대표님을 좀 부르시는 빈도를 조금 더 잦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샤라웃 해주십니다. 샤라웃. 예,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변화의 조짐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왜냐면 IT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잊고 지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삼성전기가 어느새 뭐 이렇게 어느새 그러니까요. 신고가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기가 좋아진다는 거 모르진 않았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의 어떤 성능 개선에서 MLCC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있는데 이럴 정도인 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안 볼 수도 있었던 게 대안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도 정말 많이 올랐지, 제약바이오도 좋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을 굳이 안 본다 하더라도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쪽으로 뭐 저게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도 큰 지장이 없겠어. 이런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하고 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또 그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오랜만에 그 애플 밸류 체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에 뭐 아이폰 17 비롯해서 신제품 나온다고 하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스마트폰 부품주 물론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이 강세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그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이라는 걸 썼을 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애플이 하는 그 기기 변화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애플은 한 번 기계를 내면 일회성이 아니라 그걸 3G로 내는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활용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유의미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폴더블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최신형인데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계보다도 이 콘텐츠들이 여기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기기로 이걸 다 즐길 수 없는 그런 점들도 없잖아 있는데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런 거 뛰어들었을 때 콘텐츠들이 여기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 애플이 뭔가 그래도 만들었었을 때는 시장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었던 거는 같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떤 폴더블을 만드는 삼성도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뭔가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확장해서 이런 어떤 폴더블을 볼 수 있는 걸 만드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폴더블이 편한 게 뭐 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펼쳐서 보면 그렇죠.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시겠지만 뭐 단순히 어떤 채팅만 하시고 영상만 볼 거라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용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폴더블 때문에 갤럭시로 갈아타는 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애플에서 나온다면 또 훨씬 더 파괴력이 조금 있을 거고 저는 아이폰을 안 씁니다. 불편하셔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안 쓰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웃으세요. 지금 너무 크게 하면 옆 사람 들리니까요. 또 하나는 저는 그래도 한국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제품을 더 우선 써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제 힘으로도 이제 개선시키자는 의지도 있어서 저는 일단 국산품 애용이 먼저다.
근데 우리 제품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보다는 어른 폰이다.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예. 댓글 막 안 좋게 달릴 것 같은데요, 그죠? 참 조선주들 좀 여쭤볼게요. 조선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예요. 음. 그런데 그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한화오션의 좀 일부 블록딜이 좀 있었고 그 사업장에서의 좀 사고도 있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급락도 좀 하루 이틀 있었습니다. 조선주 잠깐 점검 좀 뭐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뭔가 큰 그림 해칠만 이슈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뭔가 미국에서 들어올 수주가 안 들어올 만한 이유도 아닌 거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조선업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훼손할 뉴스는 전부는 아니었었고 그냥 이제 많이 올랐는데 노이즈가 많이 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큰 그림을 훼손할 수 있는 변수였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큰 그림을 해칠 만한 이슈인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큰 그림을 해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네. 방산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뭐 그냥 월간 이선협 시간이니까 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 혹은 이제 방산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흔들렸던 네. 그 이슈 지나고 나서다니까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뭐 함부로 끝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들이 없잖아 있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또는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소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굴욕적인 건데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가 현재 빼앗긴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방안으로 해서 가능성이 조금씩 보였었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종전까지는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단기 모멘텀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그런 우려가 싹 가셔버렸죠. 이게 전쟁이 진짜 언제 끝날 수도 모르겠구나.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칼자루를 지금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러우 전쟁 해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러우 전쟁을 통해서 노리는 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있었었고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러우 전쟁 종전을 통해서 일단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주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 부분 있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세 번째는 러우 전쟁 해결을 통해서 러시아를 국제 에너지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면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트럼프만 아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몸값이 뭐 높은 거잖아요. 자기 몸값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몸값을 더 높이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몸이 굉장히 달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원유를 사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또 유럽한테도 너희들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원유를 수입하지 마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되게 미지수죠. 예. 그랬더니 인도는 또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가서 인도는 보여준 거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난 중국도 있어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국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십에는 중국과 함께하고, 예. 근데 전승절에는 모디 총리가 안 참석 갔죠. 안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또 거리를 두고. 그게 결국은 미국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줄타기. 예, 미국하고도 할 수도 있고 중국할 수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양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지금까지 지나서 보면 현재 트럼프가 상대해야 될 강대국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있었을 거고 러시아가 있었을 거고 인도가 있었을 거고. 근데 이 세 국가는 어떤가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현재 트럼프 마음대로 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인 게 전부 다 트럼프 우방국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아쉬운 건 있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음. 약자한테는 완전히 뭐 되게 강한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다. 방산주도 좀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방산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항상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어떤 방산이 지역마다 또는 전쟁의 양상마다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유도 미사일이 되게 효과적인 동네도 있죠. 또는 유럽처럼 지상전과 관련된, 즉 우리가 보통 K9을 비롯해서 지상전과 아니면 전차와 관련된 무기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FA-50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반드시 공급자 중심이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현재 분쟁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무기가 벌써 효과적으로 수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이니까 다 좋아가 아니라 방산이 이런데 이 지역에서 뭔가 분쟁의 소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사실 같은 기업 내에서도 조금 차별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별 이슈에 따라서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이라고 다 철강이 아닌 것처럼 방산이라고 다 같은 방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이 한번 끝날 때마다 무기에 대한 어떤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1차 대전 때는 가장 이제 필요했던 게 뭐 게틀링건이라 그래서 이제 기관총이 되게 효과를 많이 했고 또 전함이라고 불리는 배 중에서 정말 큰 배들 전투함. 우리 보통 순양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배가 굉장히 컸다라면 2차 대전 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항공모함이 정말 획기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전차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가 전차 뭐 군단이라고 나왔던 것도 그때 물려진 건데 전차를 통해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다라면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차가 밀고 들어간 세상이 아니잖아요. 전차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마 기갑부대 운용 지침들 보시면 공정부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포병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전투 헬기라고 불리는 아파치나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전차로 들어간 걸로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바뀌어요. 저 그런 것처럼 또 드론이 나오면 또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왜냐면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보니까 전차 뒤에 로봇개가 있고 드론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이 이런 것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이런 어떤 그 전차를 활용하는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무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을 공부하려면 국제적 관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또 이 무기들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변화해서 쓰이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 사실은 방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한 달 전쯤에 한 달 조금 더 됐죠. ESS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그때 올랐던 거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반짝했었던 건지 2차 전지 섹터는 전기차 쪽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전기차 쪽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ESS라는 걸 하는 애들도 전기차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뭔가 조금 유의미한 어떤 반전이 좀 나오면서 해야 ESS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들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우리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ESS에 대한 수준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에 있었던 실적 부담을 떨치기에는 조금 여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ESS에 대한 수주가 전기차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죠? 그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어떤 부분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쪽은 한 분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기업별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전기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전고체가 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별로는 제가 볼 때 면밀히 이제는 살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조지아 공장, LG엔솔하고 현대차 합작 공장에 네. 미국 이민청이 이제 불법 체류자 네. 단속을 하면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많이 좀 고초를 겪었는데 이게 또 앞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와중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기존에는 또 그쪽 시장을 같이 또 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좀 펀더멘털의 문제를 줄 수가 없죠. 있을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뭐 지연인 거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안타깝게 요것 때문에 조금 피해를 당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신다라면 하루속히 이제 조속히 잘 풀려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왔던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기업 우리 기업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걸 봤으니 이제 현재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비자를 더 받는다던가 아니면 또는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더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길게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나가셨던 분들 보니까 원래 그게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는 순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받는 순서들이 지금 나가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조금 이제 그 미국한테 불법 요걸로 체포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경우도 꽤 있었나 봐요. 네, 이전에 그렇죠. 그게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관례 같은 거였었는데 그게 이번에 깨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트럼프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이 타겟이 됐으니 다른 기업들이 타겟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게 달라진 건 아닌 거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뭔가 큰 추세를 바꾸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오늘 현장 오신 분들 중에 이선엽 대표님한테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이선희 이사님께서 그 고용학 아까 말씀해 주시고 물가 상승하고 고평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주신 게 통계적으로 이제 잘 안 맞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경기가 이제 둔화되거나 침체가 됐을 때 이선현 이사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일단 침체가 오면은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답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침체가 둔하면 상관이 없고요. 둔하면 잘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기 침체까지 가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되긴 할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둔화될 거냐 정도라서 뭐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조정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잘 사야 될 거냐라는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이걸 뭐 비호처럼 잘 피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침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큰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표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유튜브에 출연한 분들이 많이 줄어드시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매크로 중심의 어떤 시장을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매크로는 시장 못 읽습니다. 읽을 수 없고요. 시장에서 유의가 안 한 건 아닌데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몰입되면 안 된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워렌 버핏하고 여러분들 케인즈라는 사람이 친했던 거 알고 계시죠? 케인즈가 경제학 가지고 주식하다가 개망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케인즈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경제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면 주식이 벌릴 거다. 실제로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보다는 기업의 본질을 보면서 돈을 벌고 했다는 걸 지난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또 말씀을 공식석상에서도 하셨어요. 우리 신문기사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급부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알 수도 없는 맞출 수도 없는 저 매크로 막 이슈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투자 전략상으로는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라는 게 아예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거를 주식시장에 잘 접목을 시킬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이 능력이 되려면요 투자 전략 하는 사람들도 그 머리 좋은 애들도 1, 2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숙련도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경제 얘기들은 그 경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경제를 전망하신 분들의 그 얘기는 분명히 맞는 건데요. 주식시장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며칠 전에 많은 연구원분들께서 얘기하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안 좋으라고 하면 내놓으라는 데가 독일이잖아요. 네. 주가는 신고가잖아요. 유럽이 그렇죠?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얘기 나오면 안 좋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경제 좋은 얘기 들리세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놀라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하고 주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침체만 아니면 된다. 예, 침체만 아니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 상황에서는 침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스트리트 예전에 별책 부록으로 다시 케인즈라는 책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와이스트릿에는 없는 게 없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 물론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조심하자. 그리고 그 경기 확산 지수가 둔화되고 있고 영래포 장고도 없고 이제 고용지표도 이번에 최근에 부러졌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선이라는 S&P 500 상단 추세선에 닿아 있다. 그러고 나서 뭐 15년, 뭐 20년 가까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을 이미 확대했거나 이제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계좌들은 모두 다 이제 신고가를 이제 달리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지난 8월처럼 뭔가 이게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러지면은 그때 제가 이사님 대표님 방송을 봤었는데 그때 엔캐리 이슈로 지수가 13% 이상 밀렸을 때 이건 가짜다. 이거 다른 지표를 봐야 된다 했던 그 영상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와 이런 계좌 신고가에서 시장이 갑자기 부러질 때 저희가 이제 이 지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떤 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꽤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엔게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주장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텐데 그만큼 시장을 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명확한 원인이 이거였는지 알기가 되게 복잡한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알기는 제가 보기엔 또 온다라고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요즘 단기 급락은 앞서 말씀드린 기계가 일으킨 경우들이 많은데 기계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빠졌었을 때 지수의 폭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표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표를 하나씩 해가지고 이런 원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인이다 그러면 그 원인과 관련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역산을.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단기 급락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왜냐면 이게 하루는 모르는데 한 2, 3일 지나면 원인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나왔었을 때 야 이게 진짜 추세가 완전히 부러지는 변수다라고 하면 그때 판단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안다라고 보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만큼 요즘 최근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의외로 복잡한 게 되게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은 경우 빠진 게 정책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정책이 좀 후퇴하면서 그런 거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다만 큰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만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앞서 뭐 지인분들께서 그런 포지션을 취하셨으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되게 앞으로 좀 더 꼬여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죠? 조정이 이때 와야 되는데 안 왔는데 그게 두세 네 달 지속되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막 바이오도 되게 많이 오르고 막 이러면 되게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을 보긴 봤는데 뭐 바이오도 오르고 IT도 오르고 지금 장난 아니야. 제가 지금 이용수 대표님 호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이 이미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 지수는 조정은 약간 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는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을 맞추려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꼬여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보고 빠지면 조금 더 사는 전략으로 그냥 다리나 시키는 게 제가 훨씬 더 유효했다.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걔네들 위에서 팔고 밑에서 팔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좋으면 빠지면 더 사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또 사요. 근데 그 사는 게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1,500원이야. 그죠? 쭉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못 사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돼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산 에어빌티 이런 것도 봐도 어떤 놈들은 막 오늘 다 팔았는데 어떤 놈들은 또 내일 또 다 사요. 10% 올랐는데도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주도 기업들 한 번 오르면 2, 3년 올랐고 그리고 한 번 오르면 또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지금 한두 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호텔도 얘기했지만 호텔 오늘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 단기적인 이슈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큰 그림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안 올 거야? 오잖아요. 캐드원이 있으니까 더 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매크로 고용이 안 됐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쉴 수도 있고 그 주식도 쉴 수는 있지만 그냥 기회일 뿐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고수도 못하고 초고수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장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계좌가 동나는 경우들이 하락장이 아니고요. 이럴 때 죽어나요. 그 변동이 있을 때 거꾸로 탔다가 작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아직 꼭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답이 없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들 경우는 야 이게 좀 위험하니까 피해도 보는데요. 이렇게 변동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자리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저점에서 잘못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왜냐면 한번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혹시 틀렸나 봐 해가지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진짜 조정이 와요. 그죠? 그러면 또 야 이거 또 잘못했나 봐 또 팔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우리 9월 27일에 또 한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는 주도주 오마카세 그 3분기 9월 27일이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그때도 같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이선엽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더 깊은 내용들. 예,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거의 예. 한 6, 7시간을 합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해서 오늘은 2025년 9월호 월간 이선엽 여기서 마무리를 같이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